안녕하세요, 최재천입니다. 오늘은 재밌는 책 두 권 골랐어요. 나는 둔감하게 살기로 했다. 제가 사실 이런 책 별로 잘 선택 안 하거든요. 근데 제법 재밌어요. 일본 책 이름은 둔감역입니다. 둔감, 둔하다 있죠, 둔하다. 좀 둔탁하고 둔한 거, 예민하지 않는 것. 너무 예민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둔한 사람이 있잖아요. 좀 둔한 게 좋아,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무슨 력에 이름 붙이기 좋아하잖아요. 무슨 력, 무슨 력, 무슨 력. 력자, 이게 다 일본식 어법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 둔감역이라는 책 이름이 일본 원제는, 근데 우리나라는 나는 둔감하게 살기로 했다, 이렇게 예쁘게 이름을 붙였던데, 초조해하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나답게 살아라, 이겁니다. 전 이 저자를 사실은 몰랐어요. 제가 33년생인데 삿포로 의대 졸업하고 소설가로 일해왔어요. 그리고 나오키상도 받았고, 삶과 죽음의 양면성, 일본인의 정체성과 의식, 그리고 신라권이라는 그 유명한 영화 있는데 그 원저자도구만요. 이 둔감역은 에세이집인데요, 100만 부 이상이 팔렸어요. 요즘 사람들이 참 좋아할 만한 책이에요. 저도 사실 이 책 보고 반성 많이 했어요. 첫째는 일본 특유 기질 있잖아요. 어떤 미시적인 현상을 포착해가지고 그걸 구성해내고 유형화해는 능력이 탁월해요. 그러니까 독특한 시선이 있어, 일본 사람들은. 그리고 때로는 대단히 미시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걸 가지고 세상을 해석할 줄 알아요. 제가 제대로 설명을 못하겠어요. 다만 인류학자가 아니라서, 사회학자가 아니라서. 근데 일본 사람들의 기교한, 기묘한 특성 중에 하나예요. 아주 사소해 보이는 걸 일반화시키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둔감은 틀려봐요. 이를테면 둔감 별거 아니에요. 여기서 생각하는 이런 겁니다. 어떤 부부가 있어요. 부인은 치약을 이렇게 손으로 휙 눌렀자요. 근데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접어가면서 짜는 사람 있잖아요. 어느 집이나 그럴 겁니다. 사실 저는 치약 샤워장에 들어가서 칫솔질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벽에다 붙여놓고 긁습니다. 칫솔 몸통으로 긁어가지고 밑으로 내린 다음에 짜서 쓰고 그 다음에 놔둬요. 근데 저희 집 아이들이나 저희 집 사람 달라요. 그냥 짜서 써요. 근데 그게 거의 떨어져 갈 때는 상관이 없지만 맨 처음에는 되게 보고 싶잖아요. 이렇게 쥐어 놓으면. 그럼 제가 깨끗하게 위로 다시 세우고 역세우고 이렇게 긁어 놓거든요. 손잡이 부분으로. 그럼 잘 긁어줘요. 벽에다가, 타일 벽에다가 대고 하면. 그거 제 버릇이에요. 어느 부부가, 일본 부부가 그렇게 살아요. 남편은 그렇게 깨끗이 말았어. 부인은 휙 지었어. 그것 가지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자, 이걸 둔감력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다른 데서는 어떻게 설명할까요? 서로 참고 살아. 각기 다른 개성이야. 그런 건 별거 아니잖아. 이런 거잖아요. 여기서는 둔감력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해요.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냐면 그거 별거 아니야. 그냥 참아도 그것 가지고 니들 이혼한다고, 이런 거예요. 근데 둔감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니까 그 안으로 포섭이 되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랑, 결혼, 연애, 뭐 이를테면 결혼생활, 그 다음에 남자보다 여자가 더 강하고 둔감하다, 이성, 질병, 내 자신에 대한 사랑, 그 다음에 둔해야 잠도 잘 자고 건강하다, 그 다음에 둔감해야 도리어 고혈압도 안 생기고 스트레스도 덜 받고 이렇다, 뭐 이런 거예요. 이 책 읽고 나서 가장 재미있는 사람이 이겁니다. 의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책이든 자신의 경험에서 포착해내는 게 멋지잖아요. 의사지만 이 양반은 소설가란 말이에요. 저희가 삿포로 의대를 다녔는데 이제 수술실에 근무하던 데입니다. 그 교수님이 탁월한 의사예요. 근데 야, 그것밖에 못해? 그래, 제대로 잡아. 준비 안 했어? 이런 식으로 수시로 궁시렁궁시렁해요. 그래, 자기는 수술방 들어갈 때 귀찮고 신경질 써요. 근데 이 의사가 정말 중요한 수술, 혈관을 놓쳤다든가 이런 때는 아무 말 않고 수술만 해요. 집중해가지고. 근데 수술 들어가기 전에 일종 워밍업 하거나 가벼운 단계에서는 그래서 야, 제대로 준비해. 뭐해. 근데 그 예민한 성격들이 그렇거든요. 저도 일 집중하기 전에 그런 식으로 잔소리 많이 해요, 사실은요. 이 의사가 나하고 비슷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게 되게 비수처럼 와서 꽂히잖아요. 이제 의국 개념이 있는데, 제1조수, 이 사람은 3조수예요. 1조수는 교수님이 공시렁공시렁 하면, 네, 이래. 이 책 보면, 네. 또 뭐라고요? 실밥 좀 준비 잘했어? 네. 꺼지죠? 네. 그러면서 그 기술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수술 끝나면 가서 샤워하고 신나게 살아요. 그 조수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조수, 제1조수, 그렇게 네네 했던 사람.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훈련받고 해가지고 삿포로 최고의 의사가 돼요. 나중에 만났어요. 선배님, 그때 안 힘드셨어요? 그 잔소리?
또 그러는 거예요. 그거 별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 본질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사례를 가지고 둔감력을 끄집어내고, 역시 탁월한 소설가고 의사고 사회적 경험이 많으니까 직장인들을 끌고 부부를 끌고 연애하는 사람을 끌고 상담하는 사람을 끌고 와가지고 일본 특유의 그런 미래한 논법으로 에세이를 써나가요. 재밌어요. 사실 뭐 읽으라고 그러면 휙 넘기면 돼요. 죄송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둔감력이라는 개념을 찾아내고 이걸 구체화시키고 그걸 가지고 책 판형이 이렇습니다만 이걸로 거의 200페이지를 끌어갈 수 있다. 물론 활자도 크고 공간도 많습니다만 탁월한 능력이에요. 요즘 잘 팔리는 것 같아요. 잘은 모릅니다만 서점에 갔더니 제 못된 버릇 중에 하나가 베스트셀러 대 잘 안 가는데 거기서 고른 건데 언론들도 소개를 했더라고요. 재밌어요. 두 번째는요, 평균의 종말이. 이거 나온 지 한두 달 정도 됐을 겁니다. 근데 얼마 전에 들춰보다 이건 내가 글로 남겨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프레시 안에 서평까지 쓴 책이에요. 좋은 책이에요. 일단 이 한국은 교육 쪽에다가 포인트를 맞췄어요. 우리가 되게 평균 교육, 보통 교육에 대해서 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느끼니까 그런 식으로 책 광고를 했습니다만 교육혁명 쪽에다가 포인트를 맞췄습니다만 대단히 철학적이고 근대에 상식처럼 퍼져 있는, 통념처럼 퍼져 있는 평균을 부정하는 대단히 좋은 철학적인 책이에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예를 들면 저는 여기서 우리 아이 예를 들어가지고 서평을 썼어요. 우리 애가 엉덩이로 기어다녔습니다. 엉덩이로. 이렇게 안 기어다녔어요. 엉덩이로 기어다녔어요. 자, 2004년에 남태평양에서 인류학을 연구하던 어느 학자가 왜 이 아이들 엉덩이로 기어다니지? 그래서 2004년에 연구를 시작을 해요. 근데 거기서 20년간 연구했는데 지금까지는 그게 눈에 안 들어왔던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눈에 들어와서 연구를 해보니까 아이를 업고 다녀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리고 아이가 방바닥을 기더라도 방바닥을 못 기게 만들어요. 뒤집어 놔요. 왜? 바닥에 병균이 많아요. 그러니까 흙을 먹는다거나 입을 대면 감염되니까 그걸 못 치명적 감염 걸릴까 못하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업고 다니고 세워놓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허리가 발달해가지고 기질 않아요. 엉덩이로 이렇게 다니는 겁니다. 우리 애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책 보면 이게 평균을 못 미치니까 어떡하지? 왜 이렇지?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신체 발달 상황이 왜 그러지? 그 평균치 의학적으로 정해놓은 걸 서양 의학이 정해놓은 걸 맞다고 생각하고 근데 우리 아이가 예민해가지고 자려고 침대에서 뺑 하고 일어나요. 그래서 거의 등에 안고 재우거나 등에 업고 재웠거든요. 거의 땅바닥에 안 내려놨어요. 똑같은 케이스예요. 우리는 2000년생이고 얘는 여기 연구는 2004년에 시작됐어. 이 연구 결과가 미리 책에 들어왔다면 저도 안 속았죠. 그런 식으로 평균을 정해놔요. 평균을 정해놓고 그 평균에 미치지 못하면 실패하거나 지진하거나 미숙아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학교 평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며칠 전에 강의할 때 써먹었어요. 학급 전체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아이들은요, 저희들 중고등학교 때 막 두드려 팼어요. 선생님들이. 뭘 그리 때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를테면 반평균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희 어느 학교 때 12반이 있었어요. 근데 1반부터 12반 중에 평균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우리가 떨어졌다 그러면 그 평균치만큼 맞았어요. 전 반이요. 근데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뭐 다 지난 이야기니까 웃습니다만 그때는 얼마나 억울했는데요. 평균이 과연 옳은 건가요? 평균에 대해서 신랄하게 뒤집어요. 평균에 대해서요. 평균의 시대를 특징내는 두 가지가 돼요. 첫째, 평균이 이상적인 것이며 개개인은 오류다. 둘째, 한 가지 일에 타고난 사람은 대다수 일에서 탁월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 사람은요, 학교 다닐 때 늘 번잡스러운 사람 있잖아요. 이 장애 있어요. 그리고 늘 가장 많이 듣는 순간 넌 뭐가 문제니? 넌 문제야 이랬어. 고등학교 때 끝내 공부 못해 잘려요. 19살 때 이미 부인이 있고 아이가 생겼어. 21살 때 둘째 아이가 생겼어. 거의 막노동에 가깝게 일을 해야 됐어. 나중에 검정고시 같은 거 있다 가까스로 봐가지고 대학 다녀요. 대학원은 하버드대를 가요. 하버드 가서 날라요. 평균으로는 정말 바보 같은 학생이지만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탁월한 학생이거든요. 저요, 이를테면 수학 평균 한 번도 수학 평균까지 올라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수학 못한다고 지금까지 밥 못 먹고 사는 거 아니거든요. 평균으로 따지면 전 대단히 공부 못한 학생이에요. 수학하고 과학 때문에요. 근데 다른 쪽은 또 과도하게 발달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역으로. 농업은 잘했어요. 시골이라 농업을 배웠거든요. 농업은 잘했어요. 또 같은 과학 분야라도.
적성검사 너무 또 잘 나오고 농촌 출신이라 그러는데 평균이 얼마나 허상인지 정말 이거 철학적인 책이고요, 사회학적인 책이고 좋은 책이에요. 평균은 정말. 오늘 소개한 책 두 권 다요 대단히 전 의미 있고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진지하게 한국 사회의 문제점, 현존 시대의 문제점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면 이 책을 권하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늘 너무 예민하고 지쳐있고 피곤하고 힘든 일상이잖아요. 위로가 필요하고, 그래 네가 조금만 둔해지면 더 행복해질 수 있어, 이런 위로와 마음의 평화가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이 책을 권하고 싶어요. 둘 다 재밌고 좋은 책입니다. 책 읽는 사람으로서, 독서인으로서 둘 다 나름의 행복감과 뭐라 할까요, 뇌를 깨우는, 마음을 깨우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